아직도 오버씨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지난 9월 15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항공기 분리 시험에 성공해 화제를 낳으며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로 불린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위력이 서서히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주변국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룡 공대지 미사일은 2030년대 KF-21 보라매에 장착될 한국형 장거리 미사일로 201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되어 현재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데 성능과 디자인에서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 및 미국의 제즘 미사일의 장점을 적절히 융합하여 설계되었으며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길이 4.5m, 중량 1100kg으로 길이가 60cm 짧고 무게가 300kg 정도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천룡 미사일은 500km 이상 떨어진 적지위부를 1m 내외의 오차로 명중시킬 수 있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관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GPS 유도에 의존하는 다른 미사일과 달리 3중 구조의 안전한 항법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적 레이더를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며 기존 타우러스 대비 많은 표적 정보와 출격 직전 연료를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는 천룡 미사일의 사거리를 더 늘릴 예정이라고 전하며 천룡 미사일이 개발 막바지에 와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천룡 미사일을 시작으로 향후 최첨단 무기체계인 공대지 미사일에 파생형 무기가 양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공군과 인도네시아 공군이 도입할 예정인 4.5세대 전투기 KF-21에 천룡 공대지 미사일까지 장착하여 수출하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인데 해외에서는 천룡 미사일이 북핵 지하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일본의 각종 매체들은 일본 F-15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 도입 중인 제즘보다 막강한 관통력을 자랑하는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경계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해 8월 개발한 신형 공대지 활공 유도탄 헬레이 500과 비교했을 때 갱도 관통 능력이 없고 최대 사거리가 90km 수준인 텔레이보다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 천룡 미사일에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하면 현재 일본의 네티즌들은 천룡 공대지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들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룡 미사일의 사거리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정거리 500km면 작정하고 일본을 겨냥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한국산 무기와 관련된 기사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타우러스를 개량해 사거리가 700km라고 들었습니다.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무기잖아요. 왜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방위비를 2배로 늘려서 무기를 연구 제조하고 승수 효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좁은 반도에서 왜 자꾸 미사일을 개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대만처럼 중국의 위협을 받는 국가도 아니잖아요. 한국은 군사 위성이 없는데 너무 높은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 타격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KF-X 스텔스 디자인도 일본을 따라하더니 미사일의 디자인도 우리를 따라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미국을 두렵게 만들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실용화했다고 하던데 스펙만 놓고 보면 한국형 타우러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욕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한국 해병대 상륙작전을 못 봤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신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사일보다 핵폭탄을 개발해야 합니다. 핵폭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좋은 무기를 개발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연평도 포격 때도 북한에게 맞고만 있었습니다. 현무와 천룡 중에 어떤 무기가 더 강력합니까? 둘 다 마하 10이상을 자랑하는 벙커버스터 미사일이잖아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무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최근에 한국형 로켓 추락 사고를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도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말고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방산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미국은 미사일과 핵 개발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20년대 후반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기술 제휴와 무기 판매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미사일 판매는 장미색 계획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경쟁국들의 무기도 만만치 않아서 K무기 수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오리지널 타우러스의 성능을 능가하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의외로 한국이 굉장한 능력을 가졌군요.
우선 KF-X 전투기부터 비행시험에 성공하고 무기를 양산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한국 전투기가 정말 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분하지만 일본 방위 산업은 다른 나라와 무기 격차를 메우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KF-21은 훌륭한 폭격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보라매의 위력을 보여주십시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이 기존 타우러스와 제즘을 능가하는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고, 일본도 한국처럼 방위산업에 힘써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룡 공대지 미사일은 비행 중인 F4 항공기에서 분리되어 날개를 펼치고 안정적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시험뿐만 아니라 발사체의 점화 없이 글라이딩만으로 표적을 명중시키는 수준까지 완성되었고, 2028년 이전의 개발을 끝마쳐 2031년까지 양산될 전망인데, 아무쪼록 KF-21 보라매와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더욱 강해지길 바라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국산 경공격기 FA-50 열대가 현재 슬로바키아 수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가 성공적으로 수출되길 기원합니다. 한국산 첨단 무기와 관련된 해외 반응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시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